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능을 가진 큐브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큐브 오브젝트 카테고리를 보시면 정말 많은 종류의 큐브들이 보이죠? 저희는 전 영상에서 베이스라는 기본 큐브를 사용했었고, 그리고 투명한 글래스라는 오브젝트도 사용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잠깐 꺼내줄게요. 이렇게 꺼낸 큐브 2개 외에도 다른 기능을 가진 2개의 오브제를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오브젝트 큐브에서 쭉 내려보시면 조크박스라는 큐브가 있어요. 이 오브제를 꺼내주시고 비교를 위해서 이 오브제 색상을 잠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하러 가볼게요. 저희가 아까 배치한 조크박스 큐브 쪽으로 걸어가 보면 알겠지만 캐릭터가 물체를 통과하는 게 보이죠? 다른 큐브들은 통과가 안 되고 조크박스 오브제만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브제는 탈출 맵에 자주 사용되고 숨은 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하겠죠? 그 다음으로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 큐브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브젝트에서 커스텀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들이 보일 거예요. 이 모든 오브제에 우리는 텍스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기본적인 큐브 오브제를 꺼내줘 볼게요. 꺼내서 오른쪽 탭을 보시면 색상 아래 이미지라는 항목이 하나 더 보이죠?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이는 것처럼 텍스처 윈도우가 열립니다.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 슬롯은 20개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고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 이미지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미리 저장해놓은 텍스처들 중 하나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보면 큐브 오브젝트의 모든 면적에 텍스처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아이콘을 다시 누르면 텍스처가 초기화됩니다. 다시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텍스처를 적용해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질감을 월드에 활용할 수 있겠죠? 활용성이 다양한데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바닥재나 카펫, 러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세워서 활용하게 되면 벽지나 액자, 그림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정말 다양한 무드의 인테리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텍스처 찾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구글과 핀터레스트에서 방대한 이미지들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는 피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픽사베이와 언스플래시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영어로 검색하시면 더 방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원룸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이 미리 만들어 놓은 공간에 텍스처 적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배치하기 쉽게 우선 저는 천장부터 숨길게요. 아까 우리가 꺼내준 오브젝트에서 커스텀 큐브 오브젝트를 꺼내줄게요. 오브젝트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바닥재부터 깔아줄 거예요. 사이즈를 줄여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바닥재 이미지를 반복해서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바닥재 큐브를 직접 하나씩 복제해서 깔게 되잖아요. 하지만 넓은 면적에서 작업할 때 하나하나 맞춰서 끼우기 너무 힘들겠죠? 넓은 면적을 커스텀 블록으로 반복해서 채우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넓고 평평한 공간으로 나와서 작업을 해줍니다. 반복시킬 오브젝트를 적절한 크기와 비율로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다면 정렬 설정을 우리는 켜줄게요. 정렬 상태를 킨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커스텀 블록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정렬을 켜고 배치하면 같은 선상과 높이에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띄워진 간격은 동일한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렬을 풀고 다시 붙여줄게요. 정렬을 다시 킨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한 뒤에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를 대고 복붙해 줍니다. 어느 정도 원하는 크기가 만들어졌다면 전체 선택을 해주고 공간 내부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공간 내부에서 높이와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해주면 바닥재 완성입니다.
이 외에 바닥재와 벽지도 같이 깔아줄게요. 공간이 완성됐다면 가구 배치를 해볼게요. 전에 적용한 텍스처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마쳤으면 가구를 슬슬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창에서 필요한 가구들을 찾아서 배치해줄게요. 오브젝트의 크기나 비율 색상은 자신의 월드에 맞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가구를 배치할 때 전반적으로 큰 가구들부터 먼저 배치를 해줄게요. 가구 배치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희가 찾는 오브젝트가 없을 때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방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핑크 침대를 배치하고 싶은데 색상을 변경해도 모두 안 어울리죠. 이럴 때 우리는 다양한 오브제들을 활용해서 가구를 제작할 수 있어요. 아래의 침대 말고도 위에 두 침대처럼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우선 작업하고 있는 공간 옆으로 나와주세요. 평평한 곳에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창에서 롱 테이블을 꺼내서 배치해줄게요. 침대 매트리스와 침구 역할을 해줄 오브젝트입니다. 원하는 침대 사이즈 비율로 크기 조절부터 해줄게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졌으면 컨트롤 D, 복제를 해줄게요. 복제된 오브젝트는 침대의 친구가 될 오브젝트로 아래 오브젝트보다 살짝 높이를 주고 부피를 키워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친구의 베개 역할을 해줄 오브젝트를 찾아줄게요. 검색창에 체어 쿠션이라고 검색을 하고 꺼내줍니다. 원하는 베개 부피와 크기로 조절해주고 위치를 배치해줘요. 저희 침대 헤드가 빠졌죠? 원하는 모양으로 헤드를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지만 우선 저희는 기본 베이스 오브젝트를 꺼내서 작업을 해줄게요. 오브젝트를 적절히 배치해주고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색상도 변경해주겠습니다. 저는 침대에 베개를 많이 배치할수록 포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배치한 베개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색상도 변경해주면 베개 완성! 이제 어느 정도 침대 형태가 보이죠?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침대의 디테일들을 살려보겠습니다. 침대 헤드는 다양하게 연출시킬 수 있다고 했었죠? 큐브 베이스 오브젝트를 꺼내주고 오브젝트 카테고리에서 라운드, 베이스 오브젝트를 조합을 해줄게요. 라운드 오브젝트들을 정렬 키고 마주보도록 회전시켜줍니다. 새 오브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줄게요. 엣지가 둥글게 떨어지는 침대 헤드가 조금 보이시나요? 가운데 큐브 오브젝트를 복제해줘서 헤드의 메인보드를 만들어줄게요. 이제 모든 오브제를 붙이고 적절한 크기로 조절해줍니다. 원래 배치해둔 침대 헤드를 지워주고 만들어 놓은 침대 헤드를 대신 배치해주면 아까와는 다른 형태의 침대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풍성한 침대를 만들고 싶다면 디테일을 살려줄게요. 침구로 사용한 오브제를 복제하고 폭을 줄여줍니다. 호텔에서 볼 법한 침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원하는 가구 형태가 나왔다면 이제 그룹화를 시켜줄게요. 그룹 이름을 저는 침대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침대는 컨트롤 C 해서 아까 배치했던 침대 자리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배치해주고 공간의 크기에 적절하게 조금씩 수정해줄게요. 배치가 끝났으면 테스트를 해서 캐릭터와의 크기 비교도 해주시고 수정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 오브제들로 새로운 형태의 가구들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침대뿐만 아니라 의자, 소파 등 다양한 가구가 제작이 가능하며 텍스처 오브제를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질감, 패턴으로도 가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하면 더욱더 풍성한 월드를 제작할 수 있겠죠? 이러한 텍스처 블록을 활용하면 다양한 가구들의 종류와 형태뿐만 아니라 색다른 건축물들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 마저 제작한 가구들을 배치해주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